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진행의 저는 장유리나입니다. 자, 정말 시장이 어제 오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양시장 좀 오름세를 나타내곤 있는데요. 바닷속에 사는 생물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 생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과연 우린 어떻게 봐야 될지 주슐랭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여러분들 함께 또 나눠보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 도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사이트 S의 유경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와는 그래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보니 그래도 네. 좀 안도해야 되나? 아유, 그래도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어떠셨어요? 어제 오늘? 어제는 정말 뭐 손 쓸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와르르. 일어난 일이었었고 오늘은 이제 갑자기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좀 놓으셔도 되지만 아직은 행동은 옮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별은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별 5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의미죠? 약간 비 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제 굳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이긴 한데 오늘 어떤 종목들은 오늘이 올해 최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별 5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별이 5개. 여러분들 진짜 아주 극찬이 될 만큼 오늘 시장을 후하게 인심 있게 별점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시장을 좀 한 줄 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맛집이잖아요. 네. 주식 맛집 어떻게 한 줄 평 정리할 수 있습니까, 셰프님? 약간 우리 딜사이트랑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네. 저는 좀 맛집이긴 한데 간판이 없는 좀 이름 없는 맛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는데 남들은 아직 잘 모르는. 네, 우리나라 장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일본 증시, 다른 네.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고 더 좋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간판 없는 맛집에서 맛집들을 쏙쏙쏙 찾아서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별이 5개인 시장이다. 긍정적인 좀 얘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계좌에도 좀 긍정적으로 뭔가 작용될 수 있도록 저희 도움 드리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튜브에도 우리 지금 카디님 출석했어요. 꿈돌이님도 출석이요. 이랬고요. 우리 또 임마님께서 어제 반도 못 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이 어딥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우리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 겪어보셨을 때 어떻다. 또 지금 느낌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면 어떠세요? 어제 제 종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알려주세요. 보로노이고요. 네. 6만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보로노이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좀 고민인지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텐데 오늘 그래도 한 3%가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음봉을 좀 계속 맞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으세요?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익권에 지금 그래도 있는 종목인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탈출할까요? 아니 조금 더 들려가 볼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네. 이익 실현하자.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면서 제 설명 좀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좀 이익 실현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보로노이 역시도 그 열풍을 타고서 4월부터 4, 5, 6, 7 이렇게 올랐거든요. 어떤 업종도 이렇게 4개월 동안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달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됐고 솔직히 어제
굉장히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진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들도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 그래도 싼 가격인데 더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충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고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도했던 어제 나왔던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른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6만 원이시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열풍 그리고 최근에 뭐 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그 재료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종목이 지난 4월 달 중순만 하더라도 28,000원대 거의 3만 원 정도 있다가 8만 원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난 6만 원대 사셔가지고 잘 가져갔었는데 8만 원대 못 팔았다. 이게 내 계좌 수익이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좀 어떤 상실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 손실 보고 안 파시고 오늘까지 가져온 게 좀 신의 한 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수익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어제 굉장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또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저는 한 5만 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몇 달 뒤에라도 한 5만 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쯤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현재 상황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직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주주시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좀 숨고르기.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지 많이 올라갔다가 꺾인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리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5만 원대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좀 매수하시면서 그때를 다시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이때는 좀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걸 가장 급선무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요. 꼭 저희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 내시는 분들 진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제일 고민이신 분들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평단가를 낮춰서라도 물 타고 빠져나올까? 아니면 조금 더 비중 확대를 지금 한번 해볼까? 고민 많으시다면요. 샵 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전화 바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지금 바로 와서 볼까요? 2892번님의 LS 에코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31,550원에요. 3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상황 아닐까 싶어요. 평단가를 낮추면 탈출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좀 더 들고 갈까? 비중 좀 더 채워볼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실적적인 네. 부분은 좋거든요. 유럽, 북미 그렇죠. 수출을 견인한다. 이런 얘기들을 숫자로 찍히는 건 좋은데 시장 여파잖아요. 네. 이런 거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몸을 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마음은 같되 아직 행동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LS 에코에너지가 뭐 풍력적인 신재생 에너지 재료도 있고 또 최근에 전력주들이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한 것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물타기 추가 매수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거는 차트 가격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 종목들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이 종목에 투매가 발생을 했는지 누가 어느 가격에서 많이 팔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찍혀 있는 구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가격대가 투매가 나왔던 시점들이고 그 가격은 어떨 때는 이렇게 바닥이 되기도 해요. 지난 요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거기 파란색 화살표에 찍혀 있는데 그때 이 위쪽에서 샀던 사람들 17,000원대 샀던 사람들이
8,000원까지 밀리니까 못 견디고 이제 손절했던 그런 가격이에요. 거기서는 바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 종목이 작년에 가격이 대략 뭐 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었었는데 올해 4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4만 원대 또는 우리 시청자님처럼 3만 원대 들어갔었던 분들이 이번 주 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많이 좀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난번처럼 바닥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어차피 이 종목이 뭐 중소형주는 아니니까 좀 그래도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한 7천억 정도니까 완전 작은 종목처럼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놓고 보셨을 때 금요일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봤을 때 25,000원을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고 만약에 25,000원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닥을 좀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을 잘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다음 주에 물타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 주에 못 지키면은 다음 주에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아래쪽에서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3만 원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은 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문제인 거지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25,000원 지키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3만 원 매물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타기는 다음 주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전화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또 젠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주식 좀 많이 힘드시죠? 예, 뭐 한 이틀, 사실 그 전에도 힘든데, 죽겠네요, 진짜. 그니까요. 곡소리 납니다. 가장 지금 고민인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NKM이고요. 네. 비중이 좀 커요. 50% 매수가가 한 30 정도 되고, 네. 비중이 50%라서 이게 물탈 돈이 없다는 게 좀 상황이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에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그때는 뭐 2차 전지가 워낙에 좋았는데, 갑자기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오늘 164,900원, 그러니까 지금 평단가로 봐도 반 이상의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물을 타더라도 좀 뭔가 현금이 확보가 확실히 좀 되신 분들이라면 대응이 네. 좀 빠를 텐데 사실 상황 자체가 시장은 우리가 또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좀 제일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매수를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어쨌든 지금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되신 다음부터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게 어떨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얘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살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수명도 많이 길어지고 네.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정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2번, 3번 반복되지 않도록 요번에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엔캠이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열풍이 한번 끝난 다음에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상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구세주 같은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또 에코프로 이런 거 보시면 전혀 못 올라가거든요. 바닥은 나오고 있지만 쉽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이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저도 이 종목을 작년인가 추천하고 한동안 안 올라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가게 된 상황이었었는데 딱 사신 가격이 30만 원대 한 뭐 그 정도가 그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가격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서 진입을 하신 상황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요것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뭐 5만 원, 6만 원 요 정도였던 회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만 원 찍고 39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매수할 수는 있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들어가실 때는 이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들어가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5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으면은 한 6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한 번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빠지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6배 올라간 종목 내가 들어가서 뭐 10배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엄청 커지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좀 빠졌을 때 비중을 줄인다든지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들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엔캠이 이제는 바닥을 좀 만들고 올라갈 때가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면 오늘이 바닥이어서 내일부터 올라가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좀 보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엔캠을 지금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 종목 39만 원 거의 4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15만 원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반토막보다 더 낮잖아요. 굉장히 좀 땡기는 자리긴 해요. 지금 사서 뭐 5에서 한 10% 정도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고 잘하면 40~50%도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만 아직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거를 역발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빠지면 사야지. 그렇지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한 어떤 베팅을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한 제 판단에서는 15, 16만 원대에서는 바닥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시다고 좀 여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살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에 언젠가 오겠죠. 바닥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보이는 매물대가 한 25만 원 정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25만 원대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지 가능성이 높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재무제표 잠깐 보여드리면은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도 작년도 적자 나왔고 올해 1분기도 안 좋았는데 기대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2분기 때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25,000원 돌파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 그렇지만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그럼 25만 원 정도가 반등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끝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쯤에서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시고 잘 나왔다. 그러면 25만 원 이상 한번 가져가 보시고 실적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25만 원 정도를 일단 거기가 고점이구나. 거기서 파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실적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서 25만 원대에 매도할지 아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만 원만 가도 좋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또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받으셔서 가족들이랑 또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전화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도 이렇게 채택이 되신 분들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떡 선물 세트 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셔야지 저희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들이 지금 오늘은 특히나 많이 왔습니다. 0434번님의 HD 현대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6천 원에요. 비중 한 15% 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연이 왔는데 지금 뭐 그래도 20만 8천 원.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흐름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수익권인데 이때를 좀 기회로 봐야 되나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시장 이럴 때 또 수익 보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거든요. 네. 워낙 또 이런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들도 좋은데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강렬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비중 확대할까요? 이때를 좀 정리하고 나올까요? 비중을 더 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네. 아시다시피 조선주 쪽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그 조선업 사이클, 조선업 랠리에 따라서 거의 최전방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18만 6천 원 정도 들어가셨으면은 마지막 시세에 분출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장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세 초입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잘 가다가 이제 거래 붙으면서 마지막에 펑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웬만하면은 좀 단기 투자로 적당히 수익 났을 때 팔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장투라든지 길게 보는 전략들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어떻게 드리냐면 지금 이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들을 보니까 작게는 뭐 22만 원 제시한 데도 있고 좀 많게는 24만 원까지 제시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더 끌고 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가격에서 좀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공모가가 얘가 이제 재작년 21년도에 상장했죠. 21년도에 상장했을 때 6만 원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가 이제 22만 원이 됐으면은 꽤 올랐죠.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하락세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시장을 역행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들이 최근에 많이 몰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한참 잘 가고 있을 때는 지금의 호재들보다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호재가 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조선업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지만 또 이게 또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는 지난번 22만 원을 넘어갔을 때가 이제 지난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 요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장이 한참 좀 애매했을 때인데 조선업종에서 이제 신고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리신 분들과 더 가겠다고 딱 느껴졌을 때 거기서 들어갔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이 그때부터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을 들어갔다, 단기 투자자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 보시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그 미국의 지표 발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수선할 수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 이런 게 아직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보시고 주가가 2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증권사 목표가 아까 24만 원까지 있다 그랬죠? 더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봤는데도 주가가 영 못 간다. 또는 내 매수가를 위협할 정도로 좀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손실 보지 마시고 빨리 저는 탈출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난 이런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좀 수익 볼 때 나오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라는 얘기해 주셨고 단기적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슈들 반영해서 또 상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 사연들 만나봤습니다. 저희 너튜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모셨는데 우리 임마님도 오셨고 꿈돌이님 어서 오세요. 남양준님도 늦게나마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하루 안 봤다고 너무 좀 저는 보고 싶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얘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시장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사연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18번님의 바이오니아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37,150원이고요. 10% 비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인 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거 계속 버텨도 되는 건지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투자자가 가장 힘든 건 그거 같아요. 빠지면 힘들지만 또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제일 힘든 거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제일 전 답답하던데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렇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이 저는 오히려 완전 빠지는 종목보다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투자 비중이 10% 정도시니까 조금 마음은 좀 덜 쓰셔도 될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대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의 하락했던 이유가 우리 뻔하잖아요. 어제 미국장, 아시아장, 일본장 급락해서 빠진 것이지 이 회사가 뭐 갑자기 악재가 생겨서 하락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신 거 잘 사셨고 비중도 양호하고 주가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여지는 종목이라서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랑 전략을 좀 간단하게
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지금 제가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면은 재작년 또 그 전에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던 주식이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천천히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기다리면 다 수익 나거든요. 기다리면 수익 나고 빠지면 더 담으면 되고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재료 자체가 뭐 화장품 재료도 있고 또 탈모 재료도 있고 요즘 바이오 제약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마음이 조금 심란하시다고 한다면은 단타로 들어갔는데 빨리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바닥에서 장기 투자를 좀 묻어놓는 전략들이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샀다면은 한 3만 원대 들어갔다가 한 4만 원 이상 또 4만 5천 원 그 정도를 목표로 대략 한 수익은 한 30% 40% 정도 목표로 그렇게 저는 장기 투자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니아를 만약에 단기로 들어갔는데 주가가 안 올라서 좀 답답하시다면은 머지않아 이거는 매수가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쯤에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지금 뭐 32,000원, 3만 원 괜찮아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비중 실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만 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분께 좀 좋은 기운 드리고자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오늘 선물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저희 제작진 방송 끝나고 지금 전화 갈 거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문자 사연은요. 9899번님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인데 4,500원에요. 15% 비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샀던 이 종목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물을 더 타도 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께서는 한번 좀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딱 들고 매수했다가 안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장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니 왜 떨어지나 내 종목 이런 고민을 갑자기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6%가량 깊게 좀 빠지고는 있는데 와 4,5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1,265원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오래전에 사서 아마 오랜만에 열어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투를 국내 시장에서 옛날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쵸. 좀 트렌드가 많이 변해서 이렇게 장투를 하면 오히려 좀 손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인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오른다. 한국 시장은 장투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악재들이 있어서 좀 빠지고 있지만 그 부분만 해소되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이 과거에 잘 나갔을 때 그때 이 종목이 이제 뭘로 많이 움직였었냐면은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뭐 수처리 관련주 이런 걸 엮였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왜 빠지는가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뭐 소송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제가 한번 보면서 전략을 한번 들어볼 텐데 4,500원이라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갔던 그 시점이 작년 5월 달 정도, 그러니까 1년하고도 좀 더 됐죠. 그때 이제 있었던 가격이고 지금은 그거에 비해 주가가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이제 빠진 상황입니다. 1,200원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럼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지난번에 코로나 때 빠졌을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나? 그거를 보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재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그냥 무난했어요. 작년까지 그냥 무난하다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못 나온 게 있어요. 매출액도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적자가 나와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뭐 망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실적이 좀 줄어들었고 또 회사 내외적으로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정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상장 폐지 코앞에 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좀 길지만 이 시기만 좀 견뎌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를 보니까 한 2,000원대 또는 2,500원 그 사이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들어왔던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온 돈들의 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바닥이기 때문에 돈들이 한번 들어왔고 지금은 그중에 일부는 손절했을 거고 일부는 들고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 신호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지만 조만간 저는 한 번 더 좀 바닥을 좀 돌리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바닥을 쳤다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한 1,500원 이상 주가가 회복이 되면은 분명히 제가 보는 지표라든지 또는 수급 상황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1,500원 올라갈 때까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1,500원까지 주가가 잘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서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만 기다려 보시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1,5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저의 방송이나 또 이 방송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좀 더 기다려보자 이야기가 나와서 긍정적입니다. 지금 1,5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를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또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899번님 저희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갑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너튜브에 벌써 우리 카니님께서 어머 저 바이오니아 신청했는데 당첨됐어요 하셨어요. 카니님이셨군요. 너무 당첨 축하드리고요. 우리 우지개님은 커피 마시면서 주슐랭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주슐랭 점심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뭐 디저트 커피 드시면서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많이 소문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지금 파라다이스 신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9212번님. 13,820원에 10%예요 라고 하셨는데 하이엔드에 도전하는 파라다이스의 이 기세를 보면 주가도 뭔가 시원스럽게 우상향을 할 것만 같은데 아니 웬걸 왜 반대로 움직이나 시간이 거꾸로 가듯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거꾸로입니다. 이거 전문가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부터 파헤쳐야 되나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파라다이스가 그 재오픈했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네. 근처에 뭐 엄청 좋더라고요. 그게 한 번 가면은 두세 번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가지를 못했지만 네. 분명히 제가 뭐 호텔 예약 상황이나 이런 거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름철에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호캉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시설이 좋은 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못 가는 거에 비하면 실적은 의외로 괜찮은 게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마도 지금 다른 어떤 종목들이 뭐 물린 거나 이런 거를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정리하고 또 가는 그런 수요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좀 이런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어서 그럼 장기적인 전망들이 좀 부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이랑 다 보이시죠? 여기 매출액의 기준은 지금 1조 원 좀 못되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400억. 그 전에 100억 정도 했던 회사였고요. 그 전년도에는 적자였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는 800억 정도 적자였던 회사인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매출액은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슬슬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평가를 내리자면 지금이야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여름철 지나고 여름 그 여행 시기 지나고 나서 재무제표 실적 나오겠죠. 다가오는 2분기랑 3분기 실적은 저는 오히려 기대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라서 매수가 13,000원대 괜찮습니다. 최근에 증시 때문에 빠진 거고요.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대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저는 10,000원, 11,000원대라면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거 때문에 그 주주시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리조트나 호텔 가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그리고 가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저는 이 종목 한번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때는 아니니까
한번 잘 가져가 보셔서 좋은 결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주시는 분들은 실적 많이 낼 수 있도록 자주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3분기 때까지 일단은 기대해 보면서 13,000원 지금 평단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사연까지 저희 만나봤고요. 종목 고민들이 너무 많아지지만 여러분들 내일도 그리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또 저희 종목 상담 열리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유영 전문가님, 그동안의 종목 수익률이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종목이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경훈 전문가 픽 수익의 맛이요. 바로 탑3 종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모나용평이요. 지금 13.0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승은 23%, 그리고 나스코가 정말 대단합니다. 25.9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뭐 흔들려도 나는 갈란다 이러면서 세 가지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쉬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를 100원 남겨놓고 그가 이렇게 조금 좌절하는 걸까요? 폭락의 손절가를 터치했던 아쉬운 종목 지노맨 컴퍼니.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복구가 바로 되긴 했지만 보유하신 분들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딱 저항선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돌파 못하면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딱 나고요. 100원을 남기고 너무 아쉬워요. 그쵸. 네. 지금 이제 가다가 이제 어제 아시다시피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좀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갑자기 지금 보유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을 텐데 아마 제 방송 추천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아마도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말쯤에 나머지 주식이 들어올 거거든요. 만약에 100주를 갖고 계신다면은 100주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이 만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는 이제 지금 예전에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50% 절반이 됐잖아요. 1대1 무상증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현 주가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은 한 5,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월말에 새롭게 주식이 입고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들어오신 주식 받으면은 여러분 손실이 어느 정도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목표가 5,500원, 과거 기준으로는 11,000원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5,500원 제시드리고 잘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쭉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도맨 컴퍼니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볼만한 종목은 7월 31일 말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나스코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1차적인 목표가 이미 도달이 됐고요. 오늘도 6%대, 그러니까 25%가 훨씬 껑충 뛰어나왔던 종목인데 나이스, 정말 대단하다 나스코 이렇게 전 외치고 싶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딱 하나만 샀어도 네. 8월이 무섭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수익 챙겨놓은 상태에서는 좀 버틸만 하죠. 네, 버틴 네.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이 시장을 좀 즐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네. 전략 잡아주시죠. 일단 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 도달해서 저도 이제 바로 수익 실현 이견을 네. 좀 드린 상태이고요. 주가가 이 종목도 어제 좀 급락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락이 나와서 이틀 정도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재진입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 드릴 텐데 사실 이거를 준비를 먼저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급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다스코는 지금 다시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고 아마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추천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자리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못 사셨던 분들은 다음번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때 같이 들어와서 또 수익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수익을 여러분 내신 분들이라면 너무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못 사서 진짜 배만 아파야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 수익의 맛 초성 퀴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수익의 맛 힌트는 디귿, 비읍, 시옷, 티귿, 지읒 이렇게 6글자의 종목인데 자, 그림이 아주 귀엽죠?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자마자 바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좀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인데 그거 이제 앱스토어에서 받으면은 딱 저게 실행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가져왔고 게임 업종에 있는 종목이고요. 저 초성을 가지고 있고 저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정답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6글자요 하니까 지금 뭐 두부 사서 퇴장, 뭐 더블 시스터즈, 데블 시스터즈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두부 사서 슬슬 터지 뭐 다양하게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입이 뭔가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여기서 네네. 좀 재미있는 댓글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데블 시스터즈 하고 싶습니다. 데블 시스터즈. 네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재밌게 좀 나왔는데 우리 무지개님도 오늘 좀 재밌는 답변을 주셨네요. 자, 그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센스가 좋으신 거 보니까 주식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정말 무지개님 커피 드시면서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그럼 얘기 들어볼게요. 데블 시스터즈라고 했는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데브 시스터즈이고요. 네. 왜 데브를 제가 재밌다고 했냐면은 이게 또 손실 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좀 뭔가 네. 언어의 유희를 좀 생각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랬는데 이제는 데블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엔젤인가요? 지금, 네, 또 좋은 자리가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떤 네. 자리인지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는 종목을 지난번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수익을 한 2번 정도 챙겨드리고 지금 이제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는데 저는 진짜 좋은 종목이면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건 아니면 손절했건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자, 데브 시스터즈 그 당시에는 우리 이제 신작 게임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추천을 드렸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신작 이 회사에서 만든 쿠키런이 계속 신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 것들 새로운 신작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신작이 글로벌 누적 매출이 1,5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1,500만 달러가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매출이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 국가 또는 한국 또는 특정 국가에 집중이 되었었다면은 이번에는 동남아 쪽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좀 많이 개척됐다고 하고요. 또 북미 시장의 매출과 국내 매출도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을 저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난 6월 26일 날 출시해서 그날 주가가 하루 만에 29%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1등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달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RPG 모바일 게임이라는 이 분야에서 애플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 통합해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과에 비하면은 주가가 너무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갔다가 그 뒤로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략을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바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이 발표가 됐고요.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기존의 작품이었었던 쿠키런 킹덤이랑 이번에 신작이었던 모험의 탑이랑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실적은 지금 이 데브 시스터즈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인 중국 시장이랑 일본 시장으로 여기는 아직 신작이 발표가 안 됐거든요. 신작이 나오기 전 실적만 가지고도 흑자 전환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중국 출시하고 일본 출시하게 되면은 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은 예전 작품만 가지고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전략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분들은 제가 드리는 가격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서 매수 매도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장중에 12%까지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하락했던 주가를 오늘 하루 만에 돌파한 종목은 진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건가요? 그렇죠. 어제 13%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12.5% 올라가면서 어제 하락을 거의 복구할 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잘 갔으면 제가 추천주를 안 가져왔을 텐데 약간 눌림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현재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 기관이 사는 타이밍에 같이 사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47,000원부터 아래쪽으로 43,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잡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2,500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는 5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현 구간에서 잘 잡아 놓으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 수익들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점에 있는 실적 좋은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데브시스터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에 대한 또 니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하루 만에 어제 하락을 이렇게 만회했다라는 종목이 많진 않은데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숫자도 잘 찍힐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데브시스터즈 이제는 수익시스터즈로 가격 전략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함께해 주셨던 유경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상황들 점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파랗게 질렸던 우리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다시 빨갛게 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4년 2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한 상태는 아니라서 끝까지 주시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짚어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바로 이 종목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관련주도 빨간불 켜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최근 금리 인하에 더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다 같이 반등하는 장 안에서도 뚜렷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오늘은 페리온 관련주, 특히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의 매수세가 더욱더 쏠리고 있는데요. 이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증 감염증 환자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호재들로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DXVX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한 모습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등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국제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100% 효율의 세파계 항생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8.67%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뒤를 이어서 수젠텍도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즈로도 수혜를 보고 있는 수젠텍은 15.67%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트로바이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10%대 이상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개별주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섹터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따라서 각각의 이슈로 떨어지고 있는 개별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자세하게 엑스플래스부터 아이빔 테크놀로지까지 개별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20.74% 하락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휴림로봇도 지금 14.32%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저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청약률의 200%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흥행 성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도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 폐렴 천육제 치료제 임상 이상의 환자 등록까지 마쳤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지만 오늘 12.18%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올릭스도 6.29%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하고는 개별 종목들을 짚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제 하락분을 그래도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장중에 3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낙폭을 일부 좀 줄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외국인 선물 매도에서 한 9천억 정도 매수로 후반에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낙폭은 컸지만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5천억 순 매수거든요. 근데 현물에서는 949억 원 순 매도입니다. 사실 뭐 매도 1,000억 정도 가까이 됐지만 이 매수도 아니고요.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 이 기관도 보면은 마이너스 53억이거든요. 코스피 기준 보면. 그러니까 기관도 지수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방향을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어제에 대한 반등은 나오곤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해서도 계속 위쪽으로 빨간불 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좀 물음표를 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다른 반대의 상황이죠. 어제는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죠. 완전히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아직 오전장만으로는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확신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이 사실 5% 양시간상 다 넘었었는데 코스닥은 6%대의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4%대로 상승폭을 더 넓혀가지 못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이 좀 멈춰 있고 삼성전자가 2%대로 생각보다는 좀 덜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1,800억대의 전기전자 섹터 순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전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 그럼 본다라면 사실 내일까지의 반등에 대한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현물에서도 매수로 좀 돌아서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물 매수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현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다라는 점,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콕 집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어제 많이 떨어졌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 엔비디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락폭을 줄여가다가 좀 덜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필요하고 특히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일어나야지만 국내 증시 좀 더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의 추가 반등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한다? 여기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23년도 8월에서 10월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그러니까 23년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컸다가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게 이 당시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서 5%까지 올라가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죠. 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25bp 할 것 같고 하반기에 그 이후에 25bp 정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었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뷰가 9월에 50bp 하고 연말까지 125bp 할 수도 있다라면서 금리가 인하 쪽으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강하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지수에 대한 반등은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필요하고요.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데는 단기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조금 긴 호흡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뭐 헬스케어 종목들 특히 굉장히 좀 좋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던 이 작년과 재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중장기적으로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반등하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한다고 너무 환호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외국인 수급 흐름과 이 삼성전자의 상승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하나씩 분석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찔한 글로벌 증시 속에서 침체 우려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블랙 먼데이의 정점이었다. 최악, 공포 이런 단어들은 어제 정말 질비하게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글로벌 증시 쇼크의 시작 그리고 이런 파장을 키웠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길래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부각이 됐던 건지 일단 팀장님께서 브리핑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들 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채권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엔화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청산하려는 흐름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쪽에서의 유동성이 조금씩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흐름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점, GDP와 그리고 고용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 AI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특히 투자 재배했을 때 실적이 잘 안 나온다. 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점들은 이미 시장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셨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데 또 중동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전면전 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악재가 더해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경제 걱정한 것도 아니고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했는데 네. 우리나라 하락폭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우를 보면은 물론 우리 양시장 힘내주고 있긴 한데 굉장히 억울한 게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 니케이 지수 10% 올라가고 있어요. 전거래일에 12% 빠졌는데 10% 다시? 올라간 거면 대다수가 그렇겠죠.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 회복 멀었습니다. 근데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타격이 더 많이 크고 그 회복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린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를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주체를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 미국계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네. 텐데 지금 미국계에 대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 굉장히 부족하고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 쪽에서 지금 좀 예시로 좀 쉽게 들어보면은 우리 집이 조금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집이 조금 더 힘든데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국에 조금 더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슬프네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뭐 댓글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슬픈 게 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왜 오를 때는 우리는 절반밖에 못 오르냐 억울하다 억울해 하는데 딱 국장이 그런 느낌입니다. 상황적인 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미국 고용 불안 나오고 경기 침체 짙어진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발 유동성 리스크가 좀 가장 부각이 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볼게요. 폭락에서도 개미들이 좀 산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때다 싶어서 엄청 매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했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럴 때가 저가 메리트다 해서 우르르 몰려서 매수한 이런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야 이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데 좀 많이 빨리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차장님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거 후자 쪽인데, 우선 저도 이제 어제 주가 급락했을 때, 투매를 따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면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이제 또 쫓아가면서 네. 매수하는 전략도 우선 좀 견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어제 급락했었던 부분은 저는 이 투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투매다. 예. 왜냐하면 오늘 급등하는 걸 봤을 때도 네. 어제의 그 하락세가 투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던 상황이고 투매라는 부분은 어떤 지금 당장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쪽으로의 그런 매도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계속 쌓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은 뭐 갑자기 또 이제 뭐 어제 떨어졌던 가장 키포인트가 미국 경기 우려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면서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네. 아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물론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대형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게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뭐 기본적으로 1~2% 떨어지면은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5~6%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중소형주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하는 부분은 다행이지만 글쎄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좀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일정 부분 현금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삼성전자가 10% 이상씩 떨어졌을 때 뭐 금융위기 때도 한번 그랬었고, 그런데 버블닷컴 때도 그렇지만은 10% 이상 떨어지고 나서는 대부분 2~3일 만에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단기 스탠스 관점에서 매수한다는 점은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기에는 여러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시장 떨어진 이유가 지금 AI 쪽에서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요, 현명한 투자는 현금 보유다라고 아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꼬꼬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진 건데 이게 기술적인 좀 매도로 어젠 봐야 되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런 걸 좀 해석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들 아까 또 AI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4년 전에 방송을 시황할 때도 무한 폐렴이라는 단어로 코로나19가 정의되기 전에 속보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폭락이 과거의 코로나19 사태랑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게 좀 닮았고 어떤 것들은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저희가 따져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에서 비롯이 되었고, 그리고 좀 봉쇄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큰 타격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지다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와의 폭락장 공통점은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하락장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 뭐 앞서서 뭐 복합적으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터지게 되면서 좀 불안감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는 좀 우리가 아니다. 좀 과했는데 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었고 관련했을 때 지금 그런데 또 목요일에 고용지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었을 때 또 안 좋게 나오면 아니야 또 경기 침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찐 반등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선 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네. 좀 지표들 자체가 몇 개 없는 데다가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들 주요 이벤트들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길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AI 쪽에 대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슈퍼마이크론 쪽에서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나와준다면 그 우려를 조금씩 희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100 그 부근 쪽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그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켜줄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그 라인대에서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M7을 비롯해서 AI 쪽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제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점보다는 좀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경기 침체로 좀 보진 않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슈퍼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보니까 뭐 어제는 반대매매 내일 나오고 목요일에는 만기일이고 목요일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그냥 단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되나 하락의 시작일 텐데 이런 분위기와 지금 힘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를 변동시킬 뭐 지표, 변수들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차장님 댓글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감을 비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영향의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나하나마다 지금은 촉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정말 이제 몇 주가 남은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또 연준이나 이런 좀 의원들의 한마디에도 또 이제 크게 좀 변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전보다는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어제의 폭락의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고용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24만 9천 건으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고용률에 대한 3회 법칙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제 고용 쪽에서의 불안감이 좀 하나둘씩 얘기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고용률이 4.3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트래거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은 당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또 얘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너무 좀 크게 좀 반응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고용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소비, 생산 여러 가지 다 따져야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좀 좁혀진다고 한다면은 글쎄 저는 시장이 아마 급반등할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이 오히려.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소매 판매나 이 생산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많이 크게 바라지 않아요. 소소하게만 나온다고 한다면 예상치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돌리는 부분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합적인 걸 한 번에 하는 게 바로 이제 잭슨홀 미팅 이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금리 인하 횟수가 아니죠. 지금 0.5% 하냐? 네. 아니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이게 종합적 판단에서 미국의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게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은 요동을 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하나로 이걸 경기 침체를 판단한다. 이거 자체가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낙폭은 너무 좀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예상치만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실적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권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그럼 이 안에서 또 마감장 어떤 종목들을 좀 담으면 좋을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관심 주간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삼성전자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탑픽주는 무엇일까요?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역시 조선인가요, 팀장님? 지금 조선 안 사면 언제 사려고 이제 조선. 아, 그런 의미인가요? 일단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헤비테일 산업군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 특히 지금 1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턴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좀 아직 턴하는 거 보고 사겠다. 이제 네. 수주 도크 다 찼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 언제 될 것이냐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아직까지 못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 특히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좀 52주 신고가 흐름 나오면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종목군들은 눌렸을 때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목표치도 굉장히 잘 채운데다가 더해서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LNG 운반선 쪽에 대한 수주 협상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면서 수주 도커는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결국은 P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쪽이 네. 수급에 대한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거래일 시장의 폭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날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고 뭐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네. 그날에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날의 하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정리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종목을 플레이하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가 매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강력한 사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현재 딱 하나만 꼽으라라고 보면 조선 쪽, 그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샀어야 됐는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못 샀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조해라고 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조선주에 대한 또 탑픽주를 강력하게 보시는 게 수급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 관심주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산주는 저 먼저 갑니다 하고 쭉쭉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런 방산인 건가 싶을 정도로 2분기 실적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력 등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중소형 방산주들까지도 흐름세가 좋았는데 일단 임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기술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방산주의 좀 매력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방산주의 매력은 실적과 수주. 두 가지입니다. 실적 좋고 수주 네, 안 좋고. 그래도 지금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한국의 방산 섹터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주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대한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천궁2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L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 좀 수주가 이미 진행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루마니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몇 달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함께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들 결국 그러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다른 국가들 역시도 함께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쪽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다수의 방산들 특히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굵직한 기업 위주로 해서 일단 수주가 착착착 쌓이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두 가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운이 고조되면서 이 상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길래 아까 또 유가에 대한 얘기들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차장님, 여기에 대한 좀 연관관계들 좀 알려주세요. 우선 지금 지정적 이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는 저는 이제 당장 끝날 얘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어떤 이 피살,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돼버린 사람이 피살됐다는 것 자체에서 무게는 좀 그 전보다는 좀 강도는 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서방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말리려는 좀 분위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 좀 네. 느낌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의 이런 그 내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이 그전에 서방 세력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입김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분위기가 좀 적극적으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그 어떤 공식적으로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이제 금리의 방향도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까지는 영향은 아닌 것 거기까지는 같고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해운 지수나 이런 운임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방산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나마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올랐던 게 좀 방산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방산주에 대한 내용을 수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방산주들 같은 경우 로키드 마틴이나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방산주들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잘 가고 있거든요. 방산주에 대한 방산 산업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전쟁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연관이 가장 좀 밀접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 뒤집어질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해운 운임 이런 부분들엔 영향을 미칠 거고 방산 시장에 대한 또 메리트는 오히려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장이 뭐 대형이 아니라 뭐 중소형주 관련한 또 방산 섹터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형님이 가야 아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우들 이렇게 잘 가지?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우들이 이제 좀 뛰어난 뭔가 또 다른 매력이 생긴 건가요? 원래 뭐 어디서 전쟁 난다 혹은 뭐 북한에서 어디 포 쐈다 하면은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시장 해지성으로 뭐 스페코라든지 휴니드 혹은 빅텍 같은 기업들은 이제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특히 뭐 실적 기반, 수주 기반이 아니라 좀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이슈들, 특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현재 스페코 같은 종목이 2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네.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면 급락이 빠르게 나옵니다. 아,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모아서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게 되면 네. 지금 언론사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냐 네. 혹은 전쟁을 안 하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간밤에 체크했던 내용들이 네. 지금 이란이 보복은 하겠는데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래 이제 이란이 실제 뭐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이슈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나 보다. 이제 뭐 그냥 일단 보복은 해야 되지만 전면전까지는 좀 이제 확대되는 거 부담스럽다. 거기까지 원치 지난 않는다. 4월도 보면은 그때 영사관이 폭격 당하고 그리고 이란이 미사일 한 300발 쐈어요. 미사일 한 발 300발 정도 쏘고 그때 인명 피해는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단 우리 보복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선 그으면서 그때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다 빠졌어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정유주들 대다수가 다 빠졌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오늘 밤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네. 이제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란이 언제 보복할지 불확실한데 현재 이슬람권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제재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 내용들이 오전 10시쯤에 돌기 시작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또다시 이란이 일단 여기서 끝낼게라고 이야기가 나면 이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게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딱 그렇게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굵은 또 종목들이 아니라 중소형 또 종목들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보다는 투자하실 때 또 이래 고수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에는 유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하반기에 국내 방산산업에 기대되는 수주. 우리가 수주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찍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장님도 워낙 그 섹터는 또 좋게 보시니까 또 어느 종목이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긍정적 얘기들이 있는지 기대되는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우선 상반기 때나 작년 이제 연말 하반기 때 나왔던 수주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뭐 중동 쪽도 그렇고 이제 거의 대부분 지상전이거든요. 예, 지상전이기 때문에 지상전 품목에 맞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K2 뭐 이런 지상전의 품목들은 계속해서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상전 얘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산주는 이제 빅4가 있잖아요. 뭐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제 항공우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 방산주들의 상승세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완제기나 이제 기체 이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좀 됐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지상전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항공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낮았던 상태였는데요. 지금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의 이 완제기 쪽 또 수리원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하반기 때 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때도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도 이 작년 대비해서 1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좀 완제기 수주나 이제 기체 부품 쪽에서 수주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이 품목에 대한 수주 부분을 또 방산 쪽 섹터에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형 방산 기업들의 어떤 무전기, 레이더 뭐 이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수주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상전 쪽에서의 이 굵직굵직한 어떤 품목 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도 하반기 때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리온 수출에 대한 계약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분쟁 지속되고 있는데 방산 매력도는 그만큼 좀 올라가게 되겠죠. 방산업이 좀 가진 뭔가 리스크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성과 결국 지금의 이 주가를 만들어낸 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현재 상황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하반기에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혹은 이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수주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네.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각국의 방위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방산 쪽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제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네.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이제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던 라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도 좋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고 지지가 나온지 여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수주가 지속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과제가 될 거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산 관심주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신지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풍산 튜니드 스펙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현대로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이야기 전해주세요. 어떤 걸까요? 우선 어제도 그렇고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이 상승하고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어떤 차익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방산주들이 이 가는 부분은 약간 좀 지정자리가 붉어졌을 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나 실적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뭐 폴란드 쪽이나 여러 동유럽 쪽에서의 수준화 컨소시엄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로템의 본업이라는 레일 쪽에서의 이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의 원픽 종목은 현대로템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립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그러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너무너무 고되고 힘드시겠지만요. 오후장도 그래도 기운 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